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KCTO 클럽 8번째 미니 웨비나의 좌장을 맡은 이종영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서울대학병원의 한정규 교수님,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이대 서울병원 신상훈 교수님께 세 분, 저랑 포함해서 3명이서 지금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방송은 확실히 녹화 방송보다는 생방송이 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회장님 인사 말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이 직접 접속하시진 않으셔서 네, 저 읽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리 없으면 원래 뒷담화하기 좋기 때문에 그냥 회장님 지금 안 들어오셨으면 그냥 없는 걸로 치고 오늘은 이 자리의 왕은 제가 하고 옆에 계신 두 분께서 같이 왕자리를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웨비나는 아시는 것처럼 케이스를 보시면서 디스커션 하시는 거고요. 채팅을 통해서 또 많은 질문과 디스커션이 가능합니다. 두 분의 챗 패실리테이터를 모셨습니다. 한 분은 세브란스 병원의 이승준 교수님,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보람의 병원의 조현승 교수님이신데, 특히 조현승 교수님은 안 오셔도 되지만 현장에 같이 나와 주셔서 잘생긴 얼굴을 카메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람의 병원 조현승입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같이 한번 참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고요. 저도 사실 초심자라서 저는 이번 채팅방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초심자의 눈으로 제가 궁금한 것들을 많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케이스를 좀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탈신성인의 정신으로 본인의 케이스를 온 만천하에 공개해 주시기를 큰 용기를 지니신 두 분의 용맹한 인터벤셔니스트를 모셨고요. 첫 번째 케이스 프레젠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직 교수님이시고 현재 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최현직 교수님, 막가일 준비 다 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자리는 그냥 2시간 동안 본인을 저 바닥에 내려놓고 마음껏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이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KCTO 클럽 8번째 미니 웨비나에서 일단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좌장 교수님과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KCTO 클럽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제가 케이스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자랑을 할 만한 케이스는 아닌데요. 일단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잠깐 추가 말씀드리면은 지난 5월달에 KCTO 라이브에서 1등상을 받으신 분이 의무적으로 케이스를 내도록 하는 권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등상을 받으셔서 오늘 케이스를 또 한 번 또 발표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어떻게 우연치 않게 발표를 해서 운이 좋아서 일단 1등 했었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일단 제 케이스는 롱 RCA CTO 리전에서 바이 디렉셔널하게 어프로치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이 사진은 미국 대륙 횡단 열차 마지막 성공을 기념하는 기념 사진인데요.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커서 대륙 횡단 열차를 만들 때 양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동부와 서부에서 각각 시작을 해서 중간에서 만나서 마지막으로 대륙 횡단 열차를 완성을 했고요. 제가 사실 5월달에 발표할 때도 비슷한 사진을 갖고 왔었는데, 그때는 캐나다 대륙 횡단 열차였고 오늘은 미국 대륙 횡단 열차고요. 다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동부와 서부에서 각각 출발을 해서 중간에서 만나서 이렇게 횡단 열차를 마무리를 했고, 그러한 모습이 사실 저희 이렇게 롱 리전에서 롱 CTO 리전에서 바이 디렉셔널하게 어프로치해서 성공하는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진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케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세 남한이셨고요. GERD 이후에 특이 과거를 없던 분이시고 디스프니아 주소로 ER로 오셨습니다. 일단 하트 페일리어 의심을 했었고요. EKG를 확인해 보시면
뭐 투3 AF에 좀 Q웨이버가 좀 의심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ST 쪽에 뭐 명확한 그런 체인지는 없어 보였고요. 에코를 바로 진행했는데 보시다시피 LV 이젝션 프랙션이 한 15에서 20%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고 디퓨즈 글로벌 하이포카이네시아 양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해프레프가 확인되었고 환자 코로너리 그 이밸루에이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음날 바로 코로너리 이밸루에이션 진행하였고요. 이분이 심텀 온셋은 얼마나 되었던 분이신지요? 심텀 온셋은 뭐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한 수일 전부터 좀 디스미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환자 어찌됐든 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안지오를 진행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LAD 쪽에 인터미디어트 리전이 있었고요. 서크는 그 특별하게 뭐 시그니피컨트 리전은 없었고 보시다시피 레프트 시스템에서 RC로 올라가는 콜레터럴 플로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RC를 다시 찍어 보았을 때 보시다시피 프록시멀 RC 쪽에서 CTO 리전 확인되고 있었고 스탬프가 명확하게 보이진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보시다시피 쭉 디스털 RC PL 정도까지 쭉 계속 그런 어클로전 양상 보이는 롱 CTO 리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오른쪽 영상을 한번 스탑하셔서 바로 움직일 수 있으시면 시청자분이 좀 스탑하셔가지고요. 예. 스탬프를 좀 보시기에 손으로 자동 재생이 지금 돼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종규 교수님 하시는 것처럼 혹시 보시는 선생님들도 사실 이 세상에서 CTO 배우기 제일 좋은 게 남의 케이스로, 남이 고생한 케이스로 배우는 게 제일 재밌고 신나고 유익하기 때문에 채팅창에 궁금하신 거 그냥 마구 남겨주십시오. 본인이 생존해 있다는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계속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일단은 환자가 처음 하트펠러에 오셨기 때문에 일단 RC 리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날 바로 하는 거는 별로 환자한테 이득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되어서 일단 LAD 인터미디어트 리전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FFR을 진행을 했고 베이스라인 0.93, 하이퍼레미아 했을 때 0.85로 확인이 되어서 디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트펠러에 대한 심텀 그 다음에 그런 메디케이션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날은 안지원만 진행을 했고요. 한 일주일 정도 그다음에 하트펠러 메디케이션 사용하면서 아이오 컨트롤 해주고 환자 심텀을 좀 조절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CTO PCI를 계획을 했습니다. 일단 LAD가 도너베슬이니까요, 그죠? 도너베슬에서 CTO 인터벤션을 하고 나면 도너베슬 FFR이 지금 올라간다고는 돼 있어서 0.85보다 아마 더 이상 올라갈 테니까 디퍼 하시는 거는 다들 동의하시겠죠, 선생님. 선생님들 근데 다만, 하나 그러면은 저렇게 핫페일러가 심한 환자에서 바로 CTO를 계획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EF가 좀 좋아진 다음에 계획을 하시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펄모너 이디마가 있고 이랬던 상황은 아니죠? 크래크리 이니셜하게는 좀 있었는데요. 네. 일단 아이오 컨트롤 해주고는 좀 좋아지긴 했었습니다. 물을 좀 뺀 다음에는 아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EF를 호전시키는 게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는 거잖아요. CTO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마 메디케이션도 해야겠지만 물을 빼고 좀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채팅창 잠깐 봤는데 사실 저도 이게 RCA 리전만으로 이렇게 하트 페일러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는 않기 좀 의아하긴 했었는데요. 어찌됐든 RCA CTO 리전이 확인되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해결해 줘야지 그런 하트 페일러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CTO 리전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거의 프록시멀 RCA부터 거의 디스털 RCA, PL 정도까지 이어지는 쭉 되게 긴 롱 RCA CTO 리전으로 생각이 되었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CT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 병원 CT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CT가 그렇게까지 크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CT를 진행을 해서 확인을 했고요. CT에서도 보시다시피 거의 프록시멀 RCA부터 디지털 RCA, PL 리전까지 쭉 이어지는 롱 RCA CTO 리전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CT 영상 좀 화면 공유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린 리바이브드 BCIS 트라이얼 같은 데서 이제 LV 이젝션 프렌스에 떨어져 있을 때 PCI가 의미 있느냐라는 스터디가 있기는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 화면 나오나요? 그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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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코멘트 저쪽에 저의 쪽에서는 안 보이는데 제 화면이 혹시 나오나요?
주변에서 나오고 있나요? 예. 네. 아, 네. 그러니까 이스키믹에 의해서 LVEF가 떨어져 있을 때 PC하는 게 의미 있느냐라는 스터디가 사실 네거티브가 나왔긴 했었는데 다만 그때는 리전 개수보다 스탠드 개수가 사실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게 정말 컴플릿 리베스클레이즈였는지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키미아 트라이얼이 서브 스터디에서는 CR을 했을 때고 CTO 환자가 이스키미아 트라이얼 한 40%가 CTO가 동반돼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추정하기로 CR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추정되는 이벤트 레이트 뭐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CR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데이터도 있기는 하여서 이 사람처럼 EF가 떨어져 있다면 뭐 더군다나 이제 프록시마 LAD부터 쭉 긴 CTO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키미아가 있는 지금 안 뛰는 부분이 그 인피리어 쪽이랑 인피리어 septal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뭐 약을 쓰고 물을 좀 뺀 상태로 아마 PCI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촬영한 CT의 영상이 사실 영상 질 자체가 아주 뛰어난 영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이제 CT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RCA 프록시말 쪽에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브랜치가 지금 한 3개 정도가 여기서 보이기는 하는데요. 2개 정도가 이렇게 주로 나가고 정말로 스탬프가 어딘지 알기 힘든 이 CT 영상입니다. 지금 컷 값으로 봐도 이쪽에 왼쪽 위쪽에 있는 영상에서 보통 펑치할 수 있는 사이트가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면은 거의 펑치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안 보이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 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이제 안테그레이드로 내려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쪽 포스테르 결국은 이 아래쪽에 있는 레트로그레이드의 거의 디스탈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그래서 아예 미드 프록시말부터 해서 미드 쪽까지는 전부 다 CTO인 영상이기 때문에 시술 자체가 굉장히 긴 CTO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름이 이 프로그램은 라디엔트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달콤 파일 가지고 지금 3D 리컨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제 커브드 MPR 뷰나 전체 립뷰 같은 것보다는 이 위치에 있는 펑처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나토미컬하게는 이게 훨씬 더 선생님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왜 CTO 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네. 뭐 길이도 얼마나 길지 그다음에 RCA니까 당연히 뭐 루트가 대략 동글동글하게 갈 거라 예상을 하지만 환자가 44세이고 하페일 요구하는데 아주 이제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칼슘이 별로 없어 네, 보입니다. 칼슘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 길을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멘트가 올라왔는데 CT 퀄리티 질이 나쁜 이유가 은평성모병원이 질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저 병원의 CT가 별로여서 아니면 이 사람의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심장 기능이 떨어져도 CT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은 오베스한 환자에서 오베스한 좀 환자. 그런 경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오베스한 환자에서 볼티지를 뭐 80이나 100 정도의 100kV 볼티지로 달령을 했을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베스한 경우에는 하이 볼티지로 하면은 좀 더 영상이 좋긴 한데 그만큼 라디에이션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이 트로포닌에 올라 있지는 않았었죠? 마일드하게 살짝 올랐던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그게 하트 페일러 때문에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좀 했었고 보드라인 정도로 올라가. 예. 하이 픽을 찍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ACS에 해당하는 ACS는 아닌 걸로 것이었죠. 생각이 됐습니다. 네. BNP는 많이 올라가 있었던가요? PNP는 올라가 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채팅창 보시면 이게 엔지오를 언제 찍고 리바스까지 언제 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직접 환자를 보는 사람이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풀몬 이데마 있으면 당연히 좋아져야 되고 하페일리어를 좀 스테이블 시키고 난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뭐 채팅 중에 LVEDP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할 수도 있다. 뭐 사실은 그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실제 피지션 우리 최현주 교수님이 환자를 보시고 아마 결정하신 것 같고 44세이기 때문에 저라도 조금 코로나리 엔조를 찍고 저런 병변이 보이면 이거 본능적으로 냅두기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CT장에서 CTO 리전 내 칼슘 버전이 네, 지금 CT 영상에서는 칼슘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칼시피케이션이 없는 병변이기 때문에 뭐 사실 뚫는 것 자체에서 그 하드한 것보다는 길을 찾기가 힘든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나이도 비교적 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인터뷰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언제 할지는 완전 풀블론한 하트 페일리어랑 렁이 뭐 쫙 크랙들 다 들리는 저녁에 들리는 사람이라면 더 디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는 좀 물 빼고 숨 찬 게 호전된 상황에서는 CAG와 PCI면서 다이가 들어가면서 숨 찰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겠지만 좀 물 빼고 아마 저는 이번 기간 중에 아마 저라면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환자 컨디션인지 모르겠지만 혈압은 정상이었던 혈압은 괜찮습니다. 예. 있습니다. 선생님들 스트레테지 그냥 채팅창에 본인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스트레테지 남겨주시고요. 조 교수님 진행하시죠. 뭐 바이빌리티는 사실은 네 작은 병원에서는 보기도 쉽지 않고 그죠? 조 교수님도 바이빌리티 안 보셨죠? 죄송하지만 네, 안 네, 봤습니다. 저도 안 봅니다. 저도 저희 병원도 못 봅니다. 네, 저는 QA부 없고 음. 시닝 없으면 네. 그러면 살아있는 마이크는 있다고 생각해서 네. 네, 시도할 것 같습니다. 경 선생님이 칼시피케이션 없다고 소프트하지는 않지 않냐라고 주장하시는데 칼슘이 많은 것보다는 덜 좀 소프트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는데 우리 최현직 교수님의 맹활약을 한번 보면서 또 네, 뒷담화를 계속 하시죠. 네, 조 교수님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일단 JCTO 스코어를 좀 구해 보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탬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양상이었고, 뭐 여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칼시피케이션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밴딩 구간이 있고, 어쨌든 되게 20mm 이상의 롱 RCA CTO 리전이었고요. 처음 시도한 리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해 보시면 3점으로 생각이 됐고 베리 디피컬트 리전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일주일 하트 페일러 메디케이션 쓰고 제가 좀 겁이 좀 없어서 그냥 환자 좀 봤을 때 버틸 수 있겠다 싶어서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바이 페머럴 어프로치를 하였고요. 사실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제 스트래터지는 안테그레이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레트로그레이드를 해야겠다라는 게 제 스트래터지였는데 요새는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은 RCA 쪽에는 그 7프렌치 사이드로 있는 AL1으로 가이딩 카테터를 그 인게이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레프트 쪽에는 그냥 다이온스틱 그냥 JR 카테터를 인게이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저희 과장님께서 밖에서 보고 계시다가 저한테 택도 없다고 그냥 바로 처음부터 레트로그레이드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집 과장님이 누구시죠? 저 서성민 교수님 서성민 교수님 CTO 잘 안 하잖아요.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나요? 네네. 그러면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하죠. 왜 뒤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균이한테 그렇게 그래서 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바로 그냥 그 다이온스틱 카테터를 바로 XB 7프렌치 사이드로 있는 3.5 카테터로 바로 바꿔서 바로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양쪽 사이드월 있는 거를 주로 사용을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처음에 RCA 쪽은 제 생각 어쨌든 좀 오스랑 가깝다고 생각이 돼서 사이드로 썼던 것 같고 저쪽에 레프트의 사이드로 왜 나왔는지는 그냥 방송사가 꺼내준 대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만약에 안정규 교수님이 인터벤션 오퍼레이터다. 네, 이제 보시면 조현재 교수님은 이제 레트로 먼저 와이를 넣으시잖아요. 네. 안테그레이드에 우리가 흔히 프레퍼레이션을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이제 레트로로 지금 시도를 하시는데 네. 보통 저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안테를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와이나 뭘 넣어놓고 네. 하시? 뭐 개인적 선호도 이거 뭐 학계에서 많이 다뤄준 주제이기도 하지만 저라면 안테 먼저 한번 해봤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프로시멀 캡이 아주 일단 CT상 프로시멀 캡에 칼슘이 아주 박혀있거나 그런 컨디션은 아니어서 물론 스탬프가 약간 애매한 블런트한 스탬프긴 하지만 안테로 이렇게 디깅 해봐서 얼마나 단단한 캡인지 아마 테스트 해볼 것 같고 리트로로 해도 결국엔 바이디렉션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레트로를 먼저 넘겨놓고 안테그레이드를 프랩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이 사람은 안테그레이드로 가도 레트로그레이드가 디스탈에 없으면은 사실 나오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링이 이제 어느 정도 가 있어야지만이 그다음 다이색을 만들지
처음부터 다이색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페일할 수 있어서 그냥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를 먼저 넘겨놓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가이딩은 이분 AL로 충분한 서포트 받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AL 쓴다면은 뭐 당연히 사이드홀을 써야 되고 라이트 쪽에 레프트는 뭐 사이드홀까지는 필요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최 교수님 하시죠. 예. 네. 그래서 일단 바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와이어링이 어렵지는 않았었고요. 셉탈 브랜치 중에 제일 괜찮은 거 하나 골라서 진입을 했었고 생각보다 와이어링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세어에 일단은 워크호스 와이어 런스루로 일단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입하고 나서 마이크로 인지가 했을 때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 뭐 개인적인 뭐 제가 뭐 경험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카라벨이 좀 더 커세어 X 프로보다는 좀 더 잘 뭔가 넘어가는 걸로 좀 생각이 돼서 카라벨로 중간에 바꿨었고요. 수호 3로 해서 와이어링 시도를 했고 일단 한 미드 RCA 정도까지는 잘 큰 문제 없이 잘 올라갔습니다. 어느 시점에 수호로 바꾸신 거죠? 아, 그 카라벨로요? 그러니까 수호 제로3 와이어를 아까 수호 런스루로 그- 내려가다가 바꾸셨잖아요. 제 기억 RCA까지 들어오고 나서 제가 바꿨던 것 같습니다. 셉탈도 그냥 런스루로 넘어가셨단 말씀이죠? 아까 앞에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앵글이 꽤 있었는데 런스루를 잘 만지시고 넘어가신 것 같아요. 네. 그냥 운이 좋아서 넘어간 거. 시티는 다 운이에요. 근데 저기- 굳이 RCA 넘겼는데 수호로 바꾸실 필요가 있을까요? 저기서 수호를 안 바꾸시고 네. 차라리 여기서 이게 앵귤레이션 돼 있어서 셉탈이 보여도 보이는 길 못 따라가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호로 하나씩 나중에 바꾸신 이유가 네, 지금 한정규 교수님 네. 말씀처럼 보통 여기서 수호 제로 3로 바꾸고 이제 다음 넘어가 보시겠어요? 와이어가 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팁 인젝을 하다 보면 저렇게 막 마이크로 채널에 작은 브랜치들이 보이잖아요. 예. 저 상태에서 수호 제로 3가 가면 좋은 이유가 저기서 다이색을 덜 만들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수호 제로 3로 어프로치를 가까이 가놓으면 이제 런스루가 좋은 와이어한테 가끔은 저기서 이제 다이색을 만들어 버리면 이제 저희 편대로 따지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 꼬이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면 셉탈 어프로치 할 때 어떤 가이드랑 어떤 마이크로 카세트랑 와이어를 먼저 시도하시는지요? 이종원 선생님은 저는 사실은 시온을 아주 좋아라 하는 네. 편이고요. 네. 시온은 아까 셉탈이 좀 톨트스 하더라도 앞에 쉐입을 작게 해줘서 이렇게 하면 슬리퍼링 돼서 잘 들어가는 편이고 네. 그리고 지금 최현지 교수님 잘 하셨는데 요쯤 돼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마이크로 카테트를 바꾸셨는데 예. 이런 벌써 두 개를 쓰면 보험이 안 네, 되지 보험이 안 않나요? 됩니다. 네, 네. 원칙상 안 됩니다. 네, 원칙대로 안 되죠. 네, 그래서 뭐 되든 안 되든 뭐 어거지를 써서라도 꼭 밀어붙이는 편이긴 한데 이게 런스루가 1g이거든요. 1g 이에요, 그리고 시온이 0.8g이니까 그게 데미지를 좀 적게 줘서 저는 시온을 말씀하신 대로 먼저 트라이 해보고요. 시온이 잘하면 왜냐하면 시온이 또 액트원 구조여서 토크가 잘 끝까지 전달되는 장점이 있어서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수호 제로 3로 바꾸는데 수호 제로 3는 워낙 팁로드도 작고 부들부들해가지고 팁이 워낙 잘 망가져서 사실 몇 한 두세 개쯤 써야 될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또 그걸 인정을 안 해주기 뭐 6개 와이어를 7개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런 큰 제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수호제로는 거의 트라이 앤 에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모양을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니어서 그런 한계는 있고 아마 이 시점에서 수호제로 3 저는 아마 시온 한 다음에 수호제로 3에서 RC를 넘긴 다음에 그때는 런스루보다는 팀로드가 좀 작은 시온으로 바꿔서 아마 올라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이종현 선생님께서는 여기서도 수호제로 3를 아마 선호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마이크로 마이크로 카테터 바꾼 이유를 좀 궁금해하시는데 왜 바꾸셨는지 한번 네 여기 질문도 있는데 그게 뭐 스톡됐나요? 왜 바꾸셨을까요? 아마 제 기억에서 커세어가 잘 중간에 좀 넘어가질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카라벨로 바꿨었습니다. 제가. 네. 사실 저도 원래는 런스를 하다가 중간에 소으로 바꿀 생각을 갖고는 있었는데 생각보다 런스루가 좀 와이어가 운이 잘 좋았는지 잘 넘어가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날에 운이 좋았던 거죠. 실력이시고. 예. 그러니까 여기 혹시 초심자들도 있으실 테니까 말씀드리면 코세어 프로 액세스 버전이라면 팁이 더 가늘거든요. 캐러들보다 1.4, 1.3 프렌치로 약간 가늡니다. 그래서
그게 더 장점일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쉐프트로 가면은 여전히 캐러벨이 더 가늘거든요. 1.9, 2.1로 더 가늡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고 만약에 안 넘어가면은 제일 가는 거는 파인 크로스가 팁은 좀 두껍지만 1.8프렌치로 제일 가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꿔가다 보면 이제 파인 크로스로 바꿔서 오히려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넣다가 팁이 사실 데미지를 조금씩 마이크로 인저를 받기 때문에 넘다가 스톡되면은 다른 와이어 카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코일에 감싸고 있질 않아서 캐러벨은 그래서 트래커 벨트를 좋게 하려고 코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토크를 줘서 넘길 수는 없고 코세어는 토크를 줄 수 있고 뭐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제 생각에 사실 와이어도 여러 개 쓰고 상황에 맞춰서 와이어 바꾸는 것처럼 마이크로 카세트도 상황에 맞춰서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상식인데 한국은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딱 하나만 써라. 그런 무식한 나라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마 최 교수님이 바꾸신 이유는 보통 이제 빅5는 좀 덜하지만 제가 이렇게 코세를 지금 돌려야 되잖아요. 돌리다 보면 아까처럼 셉탈에 톨트 쓰다 보면 가이딩 카테트가 뒤로 밀려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뒤에 있는 어시스턴트에게 가이드 카테트를 좀 손으로 잡아라. 백업을 좀 해주고 토크를 주면 토크가 쉽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돌리다 보면 막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못 돌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돌리다가 스톡이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하신 것처럼 바꾸는 것도 괜찮고 U1의 코세어 프로 액세스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원칙인데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잘 오셨으니까 네, 훌륭하신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 가보시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원래 쭉 미리 셉탈에서부터 소스를 바꾸려고 하다가 잘 넘어가서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소스를 바꿨고 사실 제가 배웠을 때는 어쨌든 레트로로는 뭐 가야 같은 그런 와이어는 쓰는 게 좀 위험하다라고 해서 일단 저는 레트로 할 때는 소스를 그런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소스를 일단 진입을 했었습니다. 네, 디지털 캡까지는 소프트 와이어로 가는 게 맞고요. 예, 네. 예.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이 위쪽 미드 RC 리전부터 생각보다 이게 진입이 잘 되지를 않았고요. 수호3로도. 수호 제로 3는 길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예. 길이 없으면 수호 제로 3의 운명은 저기까지라고 보셔야 예. 되는데 그래서 망가지죠. 결국엔 일단 XT-A로 바꿔서 시도를 해보았고요. 근데 생각보다 아까 뭐 국형동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CT상에서 칼슘 버든은 거의 없었지만 저기 뭔가 저쪽에 저 부근에 딱 미드 RC 저쪽 그 리전에 뭔가 뭐 파이브로틱 플락이 있다든지 그런 걸로 생각이 되어서 저기서 진입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XT-A로 바꿔봤고 XT-A로도 잘 안 돼서 UB3로 바꿔서 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한정 교수님 지금 이 NGO 혹시 참여자분들 지금 NGO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호 제로 3가 미디에서 스톡이 됐습니다. 마이크로 카테터 위치가 지금 디스탈에 위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보통은 저 마이크로 카테터 조금 더 어프락시메이션 시킨 다음에 소위 말 직선 정도 되는 데서 와이어링을 하시는 아니면 뭐 이 상태에서 그냥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끝까지 밀면 좋은데 네.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EB보다 앰플라치 쓰면은 더 힘은 더 당연히 받아서 레프트 쪽에 도움이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제 앰플라치 쓰고 리트로 하다 보면은 부지불식 간에 특히 리트로 와이어 빼고 이러다가 가이딩 충분히 빼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확 밀려 들어가면서 다이섹션 만드는 경우가 레프트 메인 쪽에 특히 초심자 시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경험하면 이제 앰플라치는 잘 안 쓰게 되고 리트로 뺄 때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카테터가 안 들어가던가요? 저기에서 더 이상 안 아마 올린 제 생각에 이 영상은 조금 밀리면서 찍혔던 영상 그럴 것 같고요. 예. 이때 지금 XDA에서 UB3로 바꾸셨는데 보통 뭐 개인적 선호도 차이인 것 같은데요. 처음 와이어스 어떤 거를 선호하신지 이제 CTO 세그먼트 이제 막 진입하려는 순간에 쓰는 와이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이아 쓰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와이어로 먼저 시작하신 분도 있는데 선호를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마이크로 카테터 위치를 언급드린 이유가 저렇게 뒤쪽에 있고 한번 커브를 넘어가야 되는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웬만히 와이어로 트래커빌리티가 잘 안 돌 겁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지금 국형경 교수님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때는 가이아 써가지고 와이어가 그냥 알아서 찾아가게 슬리퍼리 해야 되고요. 지금 최 교수님처럼 만약에 UB3를 쓰시겠다라고 한다 또는 XTA나 XTR 쓰겠다고 하신다 그러면
저였으면 마이크로 카테터를 조금 더 디지털 캡에 어프록시메이션 시킨 다음에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PD 브랜치가 생각보다 좀 크지 않아 놓으니까 이게 마이크로 카테터 진입이 좀 어려우니까 네, 저도 뭐 성질 급할 땐 저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UB3 올라가는 거 보면 일단 모양이 바로 약간 바깥쪽인 게 바로 보이죠. 왜냐하면 커브를 한번 90도짜리 커브를 돌고 들어가니까 이 와이어가 네, 토크 돌리다 보면 제대로 안 먹기 때문에 네, 저는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UB3는 밖으로 잘 안 나가는 그 와이어다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돌리면은 어쨌든 안에서 머물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가죠. 네, 나가요. 네. 네. 뭐 사실 저는 UB3 좀 선호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팀 로드가 가이아 퍼스트보다 팀 로드는 3g 더 크지만 이게 페네트레이션 파워는 더 약하거든요. 가이아 퍼스트 1.7g이라도 페네트레이션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캡이랑 CTO 세그먼트를 직접 텍탈 센서로 느끼려면은 이게 가이안 푸시하고 토크, 푸시 앤 토크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드릴링 맘대로 해볼 수 있는 게 제 생각은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서 드릴링 하기는 할 수 있는 와이어가 UB3니까 저는 UB3를 먼저 쓰긴 하고 아마 여러 선생님 가이아를 먼저 쓰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황병현 선생님이 바이퍼케이션 부위 바로 앞에서보다 조금 더 들어간 다음에 팁 인젝션 한 게 아닌가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팁 인젝션 한 거 잠깐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디지털 캠 워플로지를 볼 수 있는 근데 아마 그 리트로그레이더 플로어가 다이가 다 안 차서 그랬던 것 같고 그죠? 실제 디지털 캡은 바이피케이션보다는 더 프로 미드 정도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지금 계속 가시죠. 네. 네. 지금 생각보다 롱 시트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인젝션 해보니 아주 길진 않은 것 같지만 뭐 충분히 어려운 CTO 많습니다. 네. 뭐 되게 여러 경험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정말 전문가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하니까 아니, 혼내는 약간- 분위기 아니 괜찮아요. 근데 저희들 조금 달가벗겨진 기분이긴 한데요. 기죽지 마세요. 그다음에 아무도 말 못하게 할게요. 아니, 네. 아니. 선생님 지금 하십시오. 원래 남의 케이스 보고 말하는 거 제일 네, 있어요. 자기 네, 건 많이 어렵습니다.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기 건 어렵고 입티어가 제일 재밌어요. 네. 사실 저는 제가 배울 때는 저는 레트로로는 가이아는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맞아요. UB3는 잘 벗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가이아는 벗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레트로로는 가이아는 쓰지 말라라고 좀 맞습니다. 네. 배웠었는데 뭐 여러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틀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에스컬레이션을 하는 거죠. 뭐 네. UB3 해보고 안 되면 예, 에스컬레이션. 예. 그래서 일단 UB3까지 진행했었고요. 일단 계속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하다가 사실 제가 여기서 가이딩을 JR로 바꿨거든요. 제가 사실 예전에 그 배웠을 때 제가 여기서 아레오 영상을 좀 가져오진 못했는데 아레오 영상을 봤을 때 AL로 하면 암플라츠로 했을 때는 좀 엑시스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배웠던 거가 기억이 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도 아레오 찍어봤을 때 엑시스가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때부터 좀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좀 생각을 해서 일단은 JR로 제가 바꿨습니다. 가이딩을 바꿨고요. 안테를 생각하면 오히려 서포트 강한 뭐 AL1 아니면 AL 0.75나 네. 셔틀 AL1 사실 제가 같은데요. 예전에 뭐 아산병원 이승환 교수님하고도 같이 뭐 시술해 보면 이승환 교수님께서 어쨌든 만약에 엑시스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꼭 AR1만 좀 고집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엔 JR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제 생각이 나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안티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해야 되겠다고 이때부터 생각을 좀 했고 제가 봤을 때 엑시스가 좀 AR1보다는 JR이 좀 맞는 걸 생각이 되어서 일단 가이딩을 좀 바꿔서 바꿨고요. 아마 환자마다 예. 엑시스 좀 다르기 때문에 이분이 아마 안 맞았다면 하실 수 있고 서포트 부족하면 지금 사이드 브랜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벌룬 트랩 해가지고 서포트 받아서 예.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희 교수님 의견 네 아주 좋네요. 이종희 맞아요. 선생님도 네, 네. 좋군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JR은 바꿔놓고 다시 한번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했는데 이게 제 생각만큼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서브 인트마를 타는 게 확인이 됐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이제부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 교수님 바로 직전 슬라이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사실은 이 정도까지 어플을 막시안 되면 대부분 아마 선생님들 안테그레이드 어쨌든 뭐 가야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프레퍼레이션을 해야지. 네, 왜냐하면 뭐 리버스 커트를 해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 가보시면
레트로 와이어가 지금 UB3잖아요. 예. 저렇게 가다 보면 네, 에울타를 데미지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너무 길게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조금 걱정이 되긴 하고요. 네. 다행히 그 에이오타에 뭐 인절은 없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약간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커세어에다가 커세어 프로 X에다가 XS에다가 일단 XTA로 진행을 일단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 교수님이 저기까지 들어가 빨리 이제 포기하시고 하신 건 잘하신 건데 보통은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는 어쨌든 CTO 바디 안에 있는 게 안전합니다. CTO 바디를 예. 벗어나서 프락시마로 들어버리면 이게 히마토마나 다이섹션을 만들면서 지금 안 그래도 3개 정도의 브랜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저라면 아까 벌룬 앵커 말씀하셨지만 와이어를 거기서 아이부스 가이드 펑처를 해도 되고 네. 아이부스 보면서 레트로 와이어링을 해도 되고 실제로 레트로 계속 하겠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마이크로 카테터를 더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펑처를 직접 프락시멀 캡을 해도 되기 때문에 뭐 네 그냥 와이어가 아마 쭉쭉쭉 들어가서 저렇게까지 보내신 걸 것 같아요. 저 근데 안테그레이드의 캡은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냥 갔겠죠, 그죠? 네, 그냥 겁 그냥 없이 갔어요. 네. 인생 다 그렇지 뭐 가다 보면 와이어가 가다 보면 그냥 가는 길이 내 길이 돼. 그러니까 필더 엑스데이가 사이드 윈치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쭉 넘어 물론 이게 트루 룸인지 봐야겠지만 넘어간 거 보면 프록시멀 캡은 확실히 단단하진 않았던 사람 같네요. 계속 가시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아이부스 요새는 가끔 아이부스 보고 펑처하기도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사실 그렇게 경험 많지는 않고 차마 생각은 못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뭐 겁 없이 일단 계속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커세어로 해서 XT-A로 일단은 저 레트로그레이드 그런 와이어를 조금 가이딩 삼아서 시도를 좀 했고요. 생각보다 XT-A로는 조금 제가 원하는 만큼 그런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러니까 엑스데이가 반대쪽도- 예. 이게 이제 마이크로 채널이 있으면 슬라이딩이라 그래서 테크닉으로 마이크로 채널의 다이미터가 엑스데이보다 더 굵다라는 뭐 히스톨로지에서 일본 선생님이 보여주는 뭐 그런 근거로 하고 실제로 많이 쓰시는데 어떻게 잘 써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어떠신지? 처음에 느꼈을 때 이게 정말 하드한지 안 하드한지 STR을 딱 넣어보면 A는 R을 넣어보면 느낌이 딱 넣는데 와이어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릴링을 하거나 페네트레이션 했는데 잘 안 된다 이러면 이거는 빨리 스위칭 하드원으로 가야 되는 네. 아주 운이 좋은 경우는 XTR나 XTA가 찾아서 페네트레이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케이스도 아마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호하지 않는 거 이게 테이퍼돼 있어서 맞아요. 서브 인티마는 워낙 쉽게 빠지기 빠집니다. 때문에 네. 쑥 들어가면 좋은데 안 그러면 오히려 서브 인티마로 길게 찢어버릴 수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 너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편견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처음에는 한 번은 사용을 합니다. 항상 네. 막 필더 같은 것들을 한 번은 좀은 건드려 봐야지 그다음 하드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사용하시는 게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를 랜드마크를 삼고 예, 프락시멀 와이링을 어쨌든 다이렉트하게 그걸 가이드 삼아서 펑처를 하시는 거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면 컨트라스트를 줄였던 장점이 있고 명확한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네, 앵글만 프로젝션만 지금 보이는 스탠다드 뷰, 아리오 뷰랑 쭉 하면서 이제 뭐 펑처를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 와이를 바꾸셨겠다, 그죠? 제가 결국엔 UB3로 바꿨고요. 또 UB3.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레트로그레이드에서 올라가지 않았던 그 부분까지는 제 생각에는 잘 진입이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이드 와이어로 일단은 가이딩 삼아서 잘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까 그 리전에서 여기서 생각보다 이렇게 펑처가 잘 안 되는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가이아로 제가 와이어를 바꿨고요. UB3에서 가이아 세컨요? 예, 가이아 넥스트2로 바꿔서 일단 가이아 세컨으로 바꿔서 진행을 했고요. 네. 가이아로 해서 펑처가 되고 수차례 시도해서 거기 펑처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쭉 좀 진입이 제 생각에는 큰 문제 없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주로 저 정도 되면은 무슨 메소드를 많이 쓰세요? 처음에 와이어가 이제 양쪽에서 만날 때쯤에서 그 뭐 답을 하나 정하시고 말씀하시면 여기 커멘트도 있지만 저라면 리버스 카트 아마 할
고려했던 시점일 네. 것 같긴 한데 뭐 그 뒤로 그냥 쑥쑥 잘 내려가서 아마 잘 된 것 같습니다. 신상원 선생님은 어떤 생각하고 계셔서? 저는 항상 거의 가이드라인이나 가이드질러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를 그쪽으로 통과시키는 방식을 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 아마 최 교수님이 브러스 카트를 많이 안 해보셨죠? 아,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해본 경험 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해보진 않았었고요. 근데 사실 이때 저도 만약에 안 되면 리버스 카트까지 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가야 세컨으로 생각보다 잘 넘어가서 스킬이 좋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리버스 카트 없이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꽤 결국 리트로가 별로 필요 없는 상황이 되긴 했네. 와이어를 물론 지표로 삼아서 잘 네, 하신 것 같아요. 아이브스 얘기가 커멘트에서 잘 계속 나오는데요. 뭐 아이브스로 보면서 펑처하는 게 사실 해보시면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펑처 되고 나면 그게 정말 제대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사후에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는 뭐 당연히 평가할 수 있는데 리트로 와이어가 도대체 어디쯤 있는지 이런 거 보기 위해서라도 뭐 요것보다 조금 전 시점에 아이브스 보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직 보진 않으셨었던가요? 그 7프렌치로 네. 아이브스랑 마이크로 카테터 같이 사용하시나요? 가능하시던가요? 저는 네. 매번 너무 빡빡해가지고 8프렌치로 결국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동시에 보려면은 8프렌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런처는 뭐 7프렌치로 된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카테터 플러스 아이브스 동시에 하려면 8프렌치가 편한 것 같고 지금 마이크로 빼고 와이어 있는 상태에서 안테로 와이드 있는 상태에서 그거 타고 이제 아이브스 봐도 되지 않았을까 네, 싶긴 맞아요. 하는 거죠. 최 교수님 지금 그런데 왜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를 다시 저렇게 안으로 넣으시려고 넣으시려고 또 하시는 거예요? 앞쪽 안테그레이드 와이어가 디지털 트루맨 들어갔는데 뒤쪽 와이어를 또 저렇게 가이드 카테터 안으로 넣으려고 그냥 저 정확히 그러네요. 제가 네. 정확히 왜 그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미련 있었을 거예요. 아, 네, 힘들게 그랬던 온 것 같습니다. 일이기 때문에 못내 안테그레이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것 잠깐 같습니다. 했다가 바로 포기하고 다시 안테그레이드 계속 진행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와이어 들어왔는데요. 리트로에서. 그래서 안테 어쨌든 넘어갔다고 생각이 됐고요. 느낌이 왔었고 네. 그래서 그냥 와이어 빼고 마이크로 인직해봐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워크호스 와이어 런스루로 바꿔서 컴플라이트 벌룬으로 일단 이 마이크로 인젝하기 전에 예. 트루룸에 있다는 거를 확인하고 하시는 거죠? 트루룸에 없은 상태에서 하면 다이섹션 확 만들 수 있어서 아, 네, 어떻게 좀 확인하셨는지요? 긴 한데 뭐 확인하면서 진행했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후루룩 잘 넘어가서 네. 저는 손이 맞다고 아마- 거의 확신을 했어요. 제일 확실한 거는 이제 와이어를 여러 브랜치에 부드럽게 들어가는지 지금 브랜치 세 개 예. 있잖아요. 세 개 쏙쏙 세 군데 잘 들어가고 이러면 트루룸에 있다고 확인할 수 있고 아마 리트로도 아마 찍으셔서 와이어 위치도 보고 네, 다 하면 확인하면서 진행을 네.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이브스를 보려고 했는데 아이브스가 잘 넘어가질 않아서 일단 벌룬을 먼저 컴플라이트로 좀 진행을 했고요. 일단 아이브스 확인을 했고 거의 대부분 뭐 추루룸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건 저기 프락시말 아까 캡 예. 쪽에서 와이어가 갔는 데가 혹시나 저 아까 브랜치가 3개가 있었기 때문에 코누스 브랜치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히마토마를 만들면서 그쪽으로 제일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요. 이 지금 CTO 바디다 그죠? 네. 아까 칼슘이 확 지나가는 거 포컬하게 네, 타 있었습니다. 있었네요. 네, 그게 그것 아마 때문에 이제 디지털 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다이색이 별로 없이 저기 헤마토마가 좀 있는. 나중에 좀 확인되긴 했습니다. 프락시말 그죠? 여기도 칼슘이 네, 프락시말 캡 쪽이요. 네. 저기 와이어가 아까 들어가서 위쪽에 12시 방향, 1시 방향 쪽에 리트로가 따라오다가 아마 이게 계속 돌고 있었군요. 네. 영상이 한 바퀴 더 돈 거죠? 아닌가요? 아닌데요. 지금 아니, 계속 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아, 그래요? 네, 그럼 길어서. 두세 군데 이제 네, 바뀌었군요. 네. 칼슘이 중간에 바디 쪽에 쪽. 그래서 리트로 와이어가 아마 저기로 네, 네. 내비게이션 돼서 서브 네, 인터뷰 나간 거예요. 넘어갔던 거. 근데 헤마토마가 약간 매뉴얼. 리트로 와이어가 그죠? 프록시말 쪽에 아시니까 주변에 좀
아마 리트로 빼시기 전에 아이부스 봤으면 조금 더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리트로 아이가 어디로 갔나. 네. 시술하는 중에 또 그렇게 막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넘어가면 기분이 좋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인을 했고, 네, 다시 완주 지금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컴포넌트 본론으로 쭉 본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텐트를 사실은 넘기려고 했는데 제가 영상을 남기지 못했는데 스텐트가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주번트 본론 해야 되니까 NC 본론 꺼내서 본론을 진행했고요. 근데 그래도 스텐트가 넘어가질 않아서 가이드질라 백업 카테터 꺼내가지고 일단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 넘겼고, 저기서 다이를 굳이 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요. 네. 네. 가이드 질라 통해서 다이. 그나마 그 디지털 캡을 조금 이제 나오셔가지고 해놓으니까 아마 설마 다이색이 생기겠나 싶어서 아마 저 정도 하시는. 혹시 머신 인젝터 쓰세요? 아니면은 손으로 핸드 인젝터로 쓰세요? 저희 성모병원은 다 그 오토 인젝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 가이드질라가 들어가 있는데 쏘는 파워가 힘이 넘쳐지죠. 힘이 너무 예, 넘치게 사람의 힘이 아닌 네, 기계 힘이 느껴져서. 네, 네. 저는 오토 인젝터 하나, 핸드 하나 이렇게 쓰다가 최근에 핸드 2개로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가끔씩 다이섹션 만드는 경우가 지금 생겨서 보면 오토 레트로그레이드 인젝터가. 와이어 들어갔던데도 지금 다이가 차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네. 손으로 하는 게 그냥 안전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펠로우 때까지 핸드 인젝하는 병원에서 트레이닝 했었는데 성모병원 와서 처음에 저도 오토 인젝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요새는 오히려 오토 인젝 훨씬 거의 다이색 생기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 네. 물론 CTO 네. 이런 상황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오토 인젝 훨씬 깔끔하고 잘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다 이제 다이섹에서 한 번씩 경험하기 때문에 네. CTO는 핸드 인젝션이 안전한 것 같고요. 네, 네. 네. 이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지금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혹시 누구 목소리가 안 들리냐? 네. 배정수 선생님 어느 네. 거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군요. 굉장히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 하시죠 뭐. 네. 그래서 일단 그 가이드질라 써서요. 뒤에는 3.0에서 38, 미드 쪽에 3.5에서 38, 그 오스 쪽에는 4.0 이사까지 스텐트 쭉 넣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아이부스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을 때 크게 뭐 다이섹션이라든지 아까 보였던 헤마토마나 이런 부분도 잘 덮인 걸로 확인이 되었고, 프락시말이랑 예. 그 아스티움 쪽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냥 쭉 한번 보시죠. 네, 네. 제가 나이가 들고 늙었나 봐요. 왜냐하면 최 교수님 케이스 하신 걸 쭉 봤더니 물론 최 교수님 제가 나이 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아주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막 네. 저도 언젠가 저렇게 했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저러다가 지금 저처럼 네, 세상 만사가 귀찮아지고 하면 네. 뭐 리버스 카트 그냥 해버리고 치워버리고 막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잘 NC를 얼마짜리를 썼어요 마지막까지는? NC는 아까 꺼냈던 3.5에 15 벌룬 썼습니다. 3.5라 좀 작아. 좀 더 크게 네, 벌려도 프로페셔널 같은 지금 돌이켜 보면 좀 더 뭐 한 4.0 써도 됐었을 네, 것 네. 같습니다. 스탠트도 3.5를 넣으셨나요? 프록시멀에 4.0을 넣긴 했는데 아, 3.5로 크게 가기는 갔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RCA는 리모델링 인덱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프락시멀과 디지털 사이즈 디퍼런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나이가 젊은 분 3.5도 사실은 좀 작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꽤 많고 지금 보면 베슬 다이미레가 하나 둘셋넷 거의 5, 6 정도 네, 되기 큽니다. 때문에 네. 다 돌았습니다. 네. 그것도 히마토마도 없고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다시 NC 본론을 했고 뭐 하이 프레셔를 가기는 갔는데요. 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좀 더 큰 본론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아까 나왔던 NC 본론 써서 일단은 어주번트 본론 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아이부스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성격이 좋으시네. 저 두 번째 못 보겠던데. 아, 이거 대단하면 그냥 우리 저기 아까 이승재 교수님 제 밑에 있는 준혜 교수님한테 니 보고 싶으면 보고 막 떼치고 잡으면서 그냥 찍고 끝내버리는데 훌륭하십니다. 네.
뭐 어쨌든 아이부스 나오면 끝까지 좀 확인을 해야지 좀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NC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놓고 아이부스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요. 막 간혹은 0.5간 1mm/s 막 풀백 빨리 당기기도 하고 그것도 귀찮으면 손으로 막 잡아당겨버리고 이러는데 네. 뭐 아까 여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번주로 좀 더 큰 본론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괜찮습니다. 시술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처음에 NGO부터 시작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걸리지 오래 2시간 좀 안 됐던 그랬던 걸로 것 같죠. 네. 생각됩니다. 네. 안테로 저희가 쑥 들어가면 손가락이 워낙 손에 감각이 좋으셔서 그래서 운이 좋아서 잘 네.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뭐요 부분부터는 조금 더 뭐 더 크게 엑스펜 모르겠지만 이 지점까지는 뭐 네, 엑스펜션 충분한- 상당히 잘 돼 있고 처음보다가 충분히 훨씬 잘- 많이 네. 더 커졌습니다. 네. 충분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조영재 양은 얼마나 쓰셨을까요?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조영재는 좀 네, 그냥 시술 생각보다 성공 실패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잘 안 따져요. 제가 언젠가 네.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젠가부터 조영재 뭐 중간부터는 좀 잘 생각 안 하고 막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좀 무조건 조심해야 옆에 되긴 하는데 예. 하실 때 옆에 있는 그 방사선사나 어시스턴트한테 항상 말씀하셔야 돼요. 예. 100, 200, 300 넘어가면 네. 그때마다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고 시간도 똑같거든요. 시간도 본인의 좀 레귤러한 타이밍을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셔야 네. 잘못하다 보면 6시간, 7시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환자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안 그래도 예전에 CTO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되긴 됐었는데 거의 다이를 한 500 넘게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 600도 뭐 저는 막 하다 보면 7, 800도 들어가는 GFR 한 50만 넘어서도 7, 800 들어가도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다이 언제쯤 멈추세요? 300, 300. 300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콩팥 기능, 나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따지는데요. 300 넘어가면 내가 지금 시술의 스트래테지를 잘못 세웠거나 또는 내가 지금 뭔가 좀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때는 한번 한 텀 내려놓고 좀 리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300으로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스킬이 좋으셔서 400 정도를 300이나 400이나 비슷하지 않나요? 470 커서 되게 갑자기 7, 800 이야기한 한종규 교수님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데 제가 너무 다이를 쓰는 것 같습니다. ADR로 하는 경우가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저희가 사실 한국에서는 ADR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신사원 선생님 저번에 저희 같이 가봤지만 유럽에서는 ADR 뭐 아주 와이어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바로 루프 만들어가지고 너클로 쭉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장단점이 있고 어디가 잘 되고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스트레이트를 좀 배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 30분 내 와이어는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셔야 할 것 같고 스팅레이나 크로스버스 한국에 지금 있고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워낙 안 써가지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 그 프록터처럼 이렇게 기구회사에서 설명을 해주실 분을 찾으면 지금 없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기구는 있는데 가르쳐 바로 인티미트하게 뭐 이렇게 사용 방법을 설명해주거나 이런 게 없을 만큼 한국에서 그건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경험이 쌓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케이스는 이 정도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가요? 혹시 이 뒤에 여기 지금 약들 저를 주셨는데 EF 팔로우 하셨나요? 팔로 뺐고 환자 근데 EF는 40%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얼마나 있다가요? 한 제 기억에 한 3달 정도 있다가 팔로우를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저도 전에 한번 케이스 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3베슬 CTO에 뭐 뚫고 나서 EF가 30%에서 정상 60%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도 이제 핫펠로 오셨던 거고 뭐 그럭저럭 꽤 단단한 리전이어서 금방 막힌 것 같지 않은 리전이었는데도 그런 식으로 베네핏 크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CTO가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EF 뭐 약만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경험해 보면은 전부는 아니라도 이렇게 큰 베네핏 보신 분이 있고 약은 뭐 다파글리플로진이랑 엔트레스트랑 뭐 베타블로커 뭐 이거 저건 없네요. 네. 네. MRA는 사실 약간 환자가 약간 하이포칼레미아 있어서 네. 사실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쓸 수 있는 거 아마 다 쓰시고 추가로 PCI까지 해서 아마 잘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슬라이드. 네, 남았나요? 맞아요. 하십시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롱 CTO 리전에서는 뭔가 준비가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봤고 제가 사실 5월달에 발표했던 케이스는 한쪽은 페모랄로 하고 한쪽은 라디알로 해서 좀 개고생을 했었는데 확실히 바이페모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좋은 거라고 좀 시수 PCI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좀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요새는 레트로그레이드로 많이 시도를 하지만 저 때만 해도 사실은 제 스트레터지 자체는 처음에 안테그레이드, 안 되면 레트로그레이드 이런 스트레터지였는데 처음부터 레트로그레이드 하는 것도 저는 뭐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롱 리전에서는 바이 디렉셔널하게 어프로치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중간에 제가 레트로그레이드가 실패한 게 제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레트로그레이드가 안 됐을 때 뭐 제가 다시 안테로 이렇게 바이 디렉셔널 어프로치 했지만 여기서 뭔가 다른 옵션이 있을지 한번 여러 교수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뭐 디스커션 중간에 다 커버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케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훌륭한 케이스 감사드리고요. 스텐트를 저렇게 길게 넣기도 했고 LED 병변도 있으니까 혹시 포턴트한 클로피드 그레이 아닌 피언트나 티카그레로 같은 거 쓰시지는 않았나 뭐 고민하지 않았나 전승진 선생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아, 네. 사실 저는 뭐 트레이닝 할 때는 사실 티카르를 많이 썼는데 요새는 저는 포텐트 P212 이니비터는 사실 프라슈그를 많이 쓰는데요. 프라슈 쓰고 뭐 특별히 뭐 블리딩 이벤트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잘 지냈는데 사실 이분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프라슈그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75세 이상에서 쓸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또 뭐 60kg 미만이면 좀 5mm를 줄여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제약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분이 뭐 진단명 자체를 하트 페일리어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언스테이블 엔지니어부터 이제 그런 프라슈그레 자체가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보험적인 측면에서는 플라빅스 클로피드그레이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클로피드그레이 썼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큐코론 신드롬이 아니고 또 예. 한국인에서는 포텐트 엔진 너무 세다는 생각도 있어서 클로피드그레이 저는 충분했던 것 같고요. 바이피머럴 어프로치는 뭐 외국 특히 서양에서는 바이 레디얼 혹은 적어도 하나는 레디얼을 루틴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인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TRI 하시는 분은 좀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한국인 이렇게 오비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트리스 트라이얼처럼 모탈리티 차이 나고 이런 게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이피머를 해서 7프렌시 2개 쓰면 그게 제일 서포트도 좋고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현주 교수님,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본인의 실력을 온천하에 만방에 공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을 너무 잘하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요.